네,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들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브렉시트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또 대내적으로는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보죠. 네. 일단 LG그룹의 사촌 기업입니다. 중견식품기업 아워홈. 그간 범 LG가에서 그 여성 임원이 나오기도 해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그렇죠. 네.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좀 장남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워홈이 그간 최대 주주이면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구작 회장의 장남이죠. 구본성 부회장을 대표로 전격 발탁했는데요. 애초에 올해 그 등기이사로 등장할 때만 해도 회사 측에서는 이게 후계 구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대표로 발탁됨에 따라서 장남 승계 구도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도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에 취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아워홈은 그동안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구작 회장의 일남 삼녀 가운데 막내딸이 있습니다. 구지은 부사장인데요. 이분의 승계가 유력한 것으로 재계에서는 봤습니다. 구 회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12년간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2년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 회장의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임원진과 갈등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당사자는 보직에 사임됐다 복귀하는가 하면은 계열사에 전출돼서 이제는 후계 구도에서 완연히 멀어진 양상입니다. 특히 언론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해 예. 해임 당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승리, 평소에 일을 모략질 만큼 열심히 했다면 아워홈이 7년은 앞서 있었을 거다 하는 다소 앙심을 품은 듯한 글을 올려서 회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일이 아마 이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재계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범 LG가의 보수적인 가문 이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재기발랄한 젊은 여성 후계자의 언행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말년에 자신의 가신과 갈등을 빚는 아들을 이제 후계 구도에서 배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런 양상인지 아니면 뭐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진 것인지 불분명한데 지난 2년간 사실상의 경영 공백 상황에서 정체됐던 회사가 이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하느냐 이걸 통해서 아마 성격이 조금 더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구지은 전 부사장이 1년 전만 해도 사실 유력한 어떤 그렇습니다. 승계 그렇게 봤죠. 구도로 이제 후보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불만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남매로서의 그런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향후 이 그룹이 좀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자회사에 전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재계에서는 후계 구도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예. 어쨌든 그룹 내에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이 그룹의 남매 경영 이야기를 하면 또 상대적으로 역할의 분담이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신세계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네. 정윤진 부회장과 그리고 정유경 백화점 부문 총괄 사장입니다. 역할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면서 이들의 행보에 좀 관심이 많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 정용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면세점에 추가 진출 계획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 부회장은 지난 화요일이었죠.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과 이제 협력사 106개사가 참여한 상생 채용 박람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진출 계획에 대해서 아직 뭐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정 부회장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면세점 추가 진출 네,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하신다는 뭐 아직까지 결정 내린 건 없지만은 저희가 관심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상당 가능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해 연말에 사실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달부터 그 회원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데요. 예, 올해 말로 예정된 추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 입지는 아무래도 신세계 강남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이 그게 관심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동생과의 역할 분담 혹은 뭐 선의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글쎄 자기가 잘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경영진 여기서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의 뜻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선의 경쟁을 선선히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CEO 리스크라는 단어가 또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CEO 때문에 벌어지는 위기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왜 요즘 부각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CEO 리스크라는 게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최고 경영자 CEO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회사 전체의 경영이라든가 주가에 미치는 위험을 뜻합니다. 요즘 얘기가 이제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재계에 회자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회사죠.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 때문입니다. 예. 이제 2005년에 진경준 검사장의 이 회사 비상장 주식 매입 사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당초에 진 검사장의 진술과는 달리 회사가 이 비상장 주식을 사는데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나 뇌물 공여 혐의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진경준 게이트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김상현 대표에게도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네이버까지 불똥이 튀었고요. 여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피해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존 리, 전 옥시 벤킷 레키저 대표가 지금 구글 코리아 CEO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글 코리아도 CEO 리스크를 맡고 있는 셈이죠. 해필이면 그간은 이제 CEO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알려졌던 IT 벤처 분야에 이게 집중되고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LG전자 조성진 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와 세탁기 분쟁 과정에서 2심에서 물론 이제 파손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대부분 선고를 결정했으니까 CEO 리스크를 갖고 있다. 해당 업체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CEO들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예.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의 경영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경영 목표 같은 어떤 연초에 제시하는 그런 경영 비전이랄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면은 공통점도 좀 발견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목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교장 선생님 훈시 들으면 그 주위의 학교 분위기가 거의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EO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이분들이 주도하는 행사를 보면은 재계 분위기 혹은 기업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현장 경영, 품질 경영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단연 소통 경영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소통 경영. 소통 경영. 네. 그만큼 우리 기업들 지금 분위기가 흉흉해지다 보니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이런 뜻일 텐데요. 뭐 흉흉해진 이유는 뭐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칫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하는 예. 위기 의식에서 이런 소통 경영이 반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한상범 LG 디스플레이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격려 케이크 명목의 케이크를 1,600개를 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예. 그 이듬해에도 이제 협력사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격려 행보를 벌였고요. 올해는 젊은 직원들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프로야구 경기장에 자주 간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나눈 거죠. 또 성과가 조금 이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두둑한 성과급을 약속하겠다. 이런 것들도 소통 경영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또 세계 철강 산업 침체라든가 비리 때문에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온 포스코 같은 경우도 권호준 회장이 이제 계층별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래서 영보드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예. 최근에 3대의 꿈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용광로 사업에 진출한 동국제강의 장세욱 부회장도 소통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뭐 직접 자신이 SNS 같은 걸 하면서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이래저래 하여튼 우리 CEO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 소통의 그 대상이 대부분 이제 기업 임직원들과 같이 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군요. 네네. 자, 그리고 또 이 소통과 별개로 네. 한 언론사가 또 상을 준 그런 또 회사가 눈에 띕니다. 요즘에 뭐 강소기업이 힘이다. 뭐 저희 방송국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참 중소기업 중에 좀 눈에 띄는 회사가 있어요. 이 오토바이 헬멧을 잘 만드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곳 홍진 HJC 어떤 회사입니까? 15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이거 사실은 우리 대기업들, 재벌들도 못하고 있는 기가 막힌 실적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세계 최고의 중소기업이라는 의미에서 히든 챔피언, 즉 강소기업입니다. 예. 오토바이와 자전거 프리미엄 헬멧을 만드는 홍진 HJC라는 회사인데요. 60여 개 나라에 200만 개 헬멧을 판매하고 있고
특히 수출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수출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JC라고 박힌 헬멧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다는 바깥에서 더 유명한 회사인데요. 원래 어떤 회사입니까? 그 홍한규 회장이란 분이 이제 창업주인데 71년도에 봉제 회사로 출발했습니다. 재봉틀 몇 개 놓고 네. 봉제품 만들고 또 바이커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옷 만들다가 74년도에 자신들이 납품하던 헬멧 회사 하나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사업과 인연을 맺은 계기였습니다. 네. 근데 전체 매출의 10%를 무조건 R&D, 연구개발비로 쓸 정도로 기술에 집착합니다. 그 이유가 이 회사가 큰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불난 적도 있었고 어허. 물에 잠긴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 홍한규 회장이 깨달았답니다. 어떤 기술은 불에 타거나 물에 잠기지 않는다. 아. 그래서 기술에 올인하자 그래서 헬멧이라는 제품에 관한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를 자신들이 자부한다. 이런 거 하나로 15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이런 걸 봤을 때 국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정말 단 하나의 독보적인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반추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판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의 어떤 공통점인데요. 사실 이분들이 냉면집 하고 그랬으면 세계 최고가 되진 못했을 거예요. 예. 한우물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서 한우물 성공 전략이 대표적인 예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자기 동향과 또 CEO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